영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훈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 이 계약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일즈를 하시게 되면 거절은 당연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고객이 계약을 안 하는 이유를 잘 몰라요. 그렇죠? 이게 진짜 부인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지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거절인지 생각해 보겠다는데 뭘 생각하는 건지 돈이 없다는 건데 진짜 돈이 없는 건지 여러 가지 거절들이 주요 유형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그 이유 때문에 거절을 안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거절을 많이 당하고 그러면은 우리 거절에 대한 내성이 생겨야 되는데 이 거절 처리가 안 되는 거절 자꾸 당하게 되면 내성이 안 생겨요. 오히려 맛이 가고 멘탈이 깨지지. 자, 단언컨대 요 강좌에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일단은 여러분 실적 2배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핵심이니까. 여러분들 계약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물론 이 밑에 강좌에서 지난 강좌에서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에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걸 제가 되게 짧게 설명했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달에 또는 이번 주에 PC 클로징을 했는데 계약이 안 됐어. 아마 이것 때문에 안 됐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징에 실패했다면 70%는 이것 때문이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계약 클로징에 고객한테 이 계약을 청약받는 거에 실패했어요. 제안을 했지만. 근데 그 이유가 70%가 이거란 말이에요.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자신감 부족? 또는 아니면 상품의 문제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면 고객이 어떤 감정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계약 클로징에 실패했다면 70%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 내용은 뭐냐면 저한테 이제 그 울트라 세일즈 스쿨을 배운 제자가 저한테 지난 5월 달에 보낸 카톡 내용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한번 이분이 이제 저한테 이름은 이니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도 활기찬 월요일 하루 시작입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세요. 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올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목요일날 서로 다 뽑아오기로 애기 들 거 이야기 돼서 개인정보도 다 받았는데요. 뭔 소리냐? 목요일날 서류 뽑아서 애기 들 거 어린이 보험 이미 가입하기로 다 얘기가 돼 있었고 개인정보도 다 받았는데 거절이 나온 거죠. 제 상담에 문제가 있어서 고객이 거절을 하는지 진짜 바빠서 미루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겪는 일입니다. 고객이 갑자기 계약하기로 한 날 미루는데 이게 진짜 바빠서 미루는 건지 마음이 변한 건지 또는 상담 약속이 갑자기 확 미뤄졌을 때 이게 날 만나기 싫어서 그런 건지 진짜 바빠서 그런 건지 매일 벌어진 일이죠. 매일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설계사분이 고객하고 주고받은 문자를 저한테 보내드린 거예요. 목이 제가 좀 맛이 갔네요 오늘. 자, 늦었지만 오케이 마이보험 새로 가입해서 설계사 공유했어요. 오늘 1시에 뵙겠습니다. 누구님 오늘 이게 이제 요쪽에 이제 그 FC님이 고객한테 보낸 문자죠. 오늘 긴 상담 고생 많으셨네요.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몰랐는데 1시간이나 지났네요. 오늘 고객님과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 정리해서 다음 주 목요일 1시에 같은 장소에 뵙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증권은 팩스 어디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목요일날 1시에 만나서 사인을 하기로 한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니까, 기존에는 증권을 이제 받기로 약속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목요일날 1시에 만나서 어린이 보험 가입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고객이 증권을 주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목요일날 주기로 했던 증권이 안 왔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나머지 이 설계사분이 금요일날 오후 4시에 오늘 하루 지나서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증권 요청만 부탁드릴게요. 했더니, 오후 4시에 보냈더니, 저녁 9시 넘어서 이렇게 고객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사실 요번 달 바쁜 일이 너무 많아. 정신이 없어서요. 정리되고 6월쯤 연락드려 할 것 같아서요. 아직 증권도 못 찾아봤어요. 자, 내용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마 월요일쯤에 상담을 했겠죠. 그죠? 월요일쯤에 상담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 지나서 한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1시에 어린이 보험 가입을 하기로 했어. 그리고 목요일날 전까지 보험증권을 주기로 했어요. 그 보험증권 가지고서 중복되지 않은 걸로 어린이 보험을 설계해갖고 목요일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 고객이 목요일까지 증권도 안 주고 연락도 안 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금요일 그 담당 설계사가 이 설계사분이 답답한 나머지 4시에 문자를 드렸더니 저녁 늦게 6월달 보자.
지금 5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5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요번 달 바쁜 일이 정신없이 많으니까 6월 초에 보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FC님이 저한테 이게 거절인지 아니면 진짜 바쁜 건지 알 수가 없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이 상태에서 이거는 고객의 거절일까요? 아니면 진짜 바쁜 것일까요? 이걸 판별하는 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날짜에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자, 이분이 실수한 게 뭐였냐면 이거였죠. 5월 8일 금요일 오후 4시에 문자 보냈어요. 자,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이번 5월 달입니다. 금요일 오후 4시고, 이 고객님이 여성분이시죠? 그러면은, 여자분이고 애가 있어요. 어버이날이죠. 5월 8일 어버이날 오후 4시면 어떨까요? 그날 저녁에 뭐 시댁이니 또는 뭐 처가댁이니 뭐, 지금 마음이 정신이 있을 때 없겠어요. 그죠? 없을 때란 말이죠. 그 전날부터 정신이 없었을 거라고. 왜? 뭐 시댁까지, 뭐 처갓집 뭐 다 양쪽 다 챙겨야 되니까. 응? 그래서 4시에 그 문자 보내니, 이분이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사실은요. 짜증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그 성의 있는 분이 9시에 문자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루는 거예요. 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번 주 제가 바쁘고 그래서 증권 못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 주 며칠 날 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소비자는 그렇지 않아요. 이 순간 이제 짜증 나는 거야. 아니, 설계사가 왜 내 입장 전혀 생각 안 하니까 자기 그러니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 너는 네 계약만 신경 쓰겠지 이러면서 팍 그냥 질러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바빴던 거지. 왜? 그러니까 결론 이런 경우에는 결국 정석은 뭐냐면요. 그냥 목요일날 연락이 안 왔어. 근데 5월 8일 금요일날 연락하는 게 이게 실수였었고, 주말 지나서, 또는 아니면 아싸리 토요일날 점심쯤에 증권 아직 못 받아서 제가 연락을 못 드렸어요. 바쁘시겠지만, 어린이날 어버이날 잘 보내셨죠? 바쁘시겠지만, 언제까지 보내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또는 아예 지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연락했으면 이 계약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어버이날 오후에 저녁 시간 직전에 이렇게 문자 보내는 건 굉장한 신뢰였어요, 이거는요. 왜냐면 이날 타면 다 일찍 퇴근해갖고 부모님들하고 식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걸 보냈으니까. 근데 왜 이러한 실수를 했느냐? 왜냐? 이건 진짜 정말 자주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실적에 쫓기면 이 타이밍을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타이밍이라는 건 위치 선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포츠 경기 보면요, 이 골 잘 넣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계적인 축구 슈퍼스타가 있죠.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골 넣는 장면 보세요. 골 넣을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특징이. 패스 받을 만한 위치가 있단 말이죠. 위치 선정을 잘해요. 여러분 프로야구에서 보면요, 이게 홈런왕이나 잘한 타자들은요, 나쁜 공에 이 방망이가 안 나가요. 좋은 공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좋은 공을 친단 말이죠. 이 타율이 안 좋은 타자들은요, 나쁜 공, 유인구에 방망이가 나가는 거예요. 즉, 이 무슨 소리냐? 이 클로징에 실패하는 여러분 가장 큰 요인은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그래, 타이밍을. 근데 왜 타이밍을 못 잡느냐? 내 실적에 쫓기면 여러분들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지면 칠수록 나쁜 위치에 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 갇히니까 고객의 이 상황과 사정을 등한시하게 돼 있어요. 관심에서 멀어진단 말이지. 그러면 클로징을 말아먹어. 즉, 여러분들이 오늘 또는 이번 주 또는 이번 달에 말아먹은 계약들에 고객들한테 제안을 했지만 거절 나왔던 계약에 10번 거절해서 10번 제안해서 7개 거절 났어. 다 쌌다. 그 중에 70%는 바로 이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그래. 타이밍을. 좋은 타이밍에 나갔으면 나왔을 계약이란 말이에요. 응? 타이밍만 잘 잡았으면 나왔을 계약이라고. 그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세일즈 플러스 7단계 특강에서 이 세일즈 플러스 7단계 특강 안 보신 분은 밑에 다시 내려가세요. 그럼 세일즈 플러스에서 7단계 1강부터 20강 있죠. 그 중에 클로징 부분에 분명히 제가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클로징 3요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셀프 클로징의 원칙. 본인 스스로 클로징 하나. 예, 본인 스스로. 확신의 문제. 두 번째, 클로징이 잘 되는 상황을 찾아라. 포지셔닝의 원칙. 세 번째, 고객이 쉽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게 하라. 포커싱의 원칙. 셀프 클로징, 포지셔닝, 포커싱. 이 3대 클로징의 원칙입니다. 자, 1번은 뭐냐면은 나 자신이 확신이 뚜렷해야 돼요. 이건 진짜 고객이 할 수밖에 없어. 특히 무형의 상품을 취급하는 분들일수록 보험 세일즈 같은 경우는 상품에 눈이 보이지가 않죠. 이런 것들이 그죠? 이게 그럴수록 거의 설계사, 판매자의 영업인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인 스스로부터 클로징해라. 그 다음에 고객이 쉽게 사인할 수 있는 타이밍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종신보험 클로징 하는데 전날 부부가 대판 싸움했어. 그럼 망한 거예요. 그죠? 그날 가면 망해요. 그냥 이거는 죽어도 망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실제 저도 예전에 보면은 분명히 목요일날 사인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날 갑자기 아침부터 문자 띄고 온 거예요. 다음에 봅시다.
정상희 씨 지금 사정이 좀 그래서 그런데요. 다음에 봅시다. 집값 저는 알았죠. 그때 느낌이. 아, 뭔 일 났구나. 그때 당시에 종신보험 좀 비싼 걸 사인하려고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주 정도 지나서 그냥 뜬금없이 툭 문자를 보냈죠. 술이나 한잔 하시자고. 퇴근 일찍이 시간, 저녁 선역이 없으시면. 그날 불러내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역시나 부부싸움 했던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제 그분을 설득해서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결국 부인을 만나갖고 계약을 받아냈죠. 예. 이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고객이 쉽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게 하는 포커싱의 원칙. 고객이 나한테 인간적인 매력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비교를 안 하게 돼 있어. 왜? 여러분들만 판매하는 거 아니야. 항상 여러분들이 계약 시점에 그 고객은요, 딴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계약함으로 인해서 이 설계사한테 큰 이득이 된다는 것을 고객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객은 당연히 비교하게 돼 있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포커싱의 원칙을 지켜야 돼요. 고객이 나한테 인간적인 매력에 빠지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확신의 원칙, 그 다음에 위치 선정의 원칙, 그 다음에 고객이 나한테 이렇게 흠뻑 빠지게 하는 초점의 원칙, 이렇게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클로징 3요소랍니다. 그럼 이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뭐냐면요, 사람의 니즈는 출렁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대개는요, 이 니즈가 이렇게 냉담해. 여러분들이 막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굉장히 니즈 관계를 잘 일으켰어요. 쭉 올라가. 여러분들하고 헤어지면 이틀만 지나서 다시 쭉 내려가요, 이게 계속 춤을 춘다고. 반대로, 여러분들 만나서 올라갔다가 여러분들이 일주일 뒤에 만났더니 냉담해져서 계약 못했어. 근데 어느 순간 가면 다시 또 올라와 있어요. 이걸 잘 찾아내야 돼. 예, 이거는 제가 초회 면담 스킬에서 분명히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여기를 잘 계약을 해. 이 사람들 잘 찾아내.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특히 보험 세일즈의 경우에는요, 2, 3년에 한 번씩 이 사이클이 돌아요, 이게. 짧게는 뭐 두 석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왜냐면 보장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고 어느 설계사가 저한테 제안하는데 관심 없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라는 걸 봤다든지. 요번에도 여러분 이 장마로 인해서 또 많은 전국의 사상자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 사건 보는 순간에 니즈가 생겨요. 물놀이 갔다가 갑자기 누군가 뭐 빠져 죽은 거 그런 사건을 봤다든지. 그런 사건에 우리 주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니즈가 출렁출렁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영업을 잘하는 고수일수록 여기 사람을 잘 찾아요, 여기를. 영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꾸 여기 덜 익은 고구마로 표현하면은 영업 고수들은 상담을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고객의 타이밍을 읽어요. 익은 고구마를 잘 찾아내. 영업을 못 하신 분들이거나 헤매는 분들은 자꾸 덜 익은 고구마, 이 설 익은 고구마한테 자꾸 젓가락 찔렀다가 부러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타이밍을 읽어야 되거든. 이만큼 중요해. 그러니까 70%라니까요, 타이밍만 잘 잡으면요, 여러분들 안 나올 계약도 나와요. 대표적인 예에서 회사에서 승진했다든지 그 타이밍 잡아서 다 뭐 하나 선물 들고 가서 하면은 그냥 나와요, 그냥. 그렇죠? 뭐 아들내미나 딸내미가 이번에 좋은 인류대학교에 입학했다든지, 또는 뭐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다든지, 또는 또 애경사, 만약에 그 집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경조사가 좀 챙겨주고 난 다음에 가서 들이대고. 이 타이밍이거든, 타이밍 싸움. 여러분, 영업은 사실 이 타이밍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어떤 스킬, 지식을 자꾸 쌓으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의 영업의 고수가 되시려고, 클로징의 고수가 되시려면요, 고객의 타이밍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감각을 갖는 것이. 자,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씨앗은 언제 뿌려야 돼요? 봄에 뿌려야 돼요. 그죠? 대개의 경우. 그래야지 가을에 거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겨울에 씨앗 뿌리면 다 태반 얼어 죽습니다. 모든 일에는 항상 타이밍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계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항상 출렁출렁해요. 이렇게 사계절처럼.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업을 하려면 이왕이면 고객한테 봄과 여름에 찾아가야지. 그죠? 이 겨울에 고객을 찾아가고 들이대면 되겠어요? 안 돼? 그때 안 스트레스는 거절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절을 많이 맞으시는 분들은요, 이게 남의 그 고객상을 자꾸 아무 때나 가는 거야. 왜 아무 때나 가게 되느냐? 실적이 쫓기니까. 물론 실적에 누구나 쫓깁니다. 고수라 하더라도. 근데 그걸 티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그걸 한 발짝 늦추는 사람이 있어요. 늦출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영업 중수에서 고수로 이제 넘어가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맨날 실적만 생각하면 초조하다. 그거 아직 멀었어요. 그거 아주 하수예요. 거절 더 많이 맞아야 돼, 이게. 예? 여러분들 항상 이 세상에도 계절이듯이 사람의 마음은 계절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항상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급해도 바지 내리고 똥 싸야 되냐면 똥 싸고 바지 내려야 돼. 이 순서가 있거든, 순서가. 뭐 식사 중이라면 굉장히 죄송한데, 여러분 변 볼 때도, 용변 볼 때도 항상 바지 내리고 똥 싸야 되잖아. 이 똥 싸고 바지 내리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해도 순서를 찾아야 돼요. 순서와 타이밍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누군가한테 프로포즈 하려면, 남자의 경우에, 그럼 아무 때나 막 해야 돼요? 타이밍과 내가 이 프로포즈할 대상의 마음 상태를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똑같습니다. 계약에서의 프로포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프로포즈와 똑같은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제안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그런 상황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 영업의 고수들은 이걸 잘하는 거예요. 이거를 능동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즉 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인할 수밖에 없는 상품,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조언을,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조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적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언이 되는 경우는 뭐예요? 내가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뭔가 여유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그건 나한테 조언이 됐어. 좋은 말이야. 하지만 기분 나쁠 때 누가 나한테 지적질이 되잖아요. 지적질하지 마. 됐어. 집어쳐. 그죠? 똑같습니다. 이 타이밍을 읽어야 돼. 타이밍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제 이 강의 들었으면 이번 주나 지난주에 요 근래 말아먹은 계약 가만히 보세요. 이거 왜 망했나. 영문 없는 거절이었다면 이유를 잘 모르는 거절은 100% 타이밍 싸움이에요. 타이밍에서 엉뚱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들이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조할수록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사실 어렵죠. 초조할수록 마음을 비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고수의 반열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초조할수록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월말에 영업하면 안 돼요. 실적이 쫓길 때일수록. 그러니까 원래 항상 월초에 열심히 해야 되고 주초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이 강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월말에 똥줄 타면서 계약을 하면요 나올 계약도 말아먹어. 근데 많은 분들이 저실적하신 분들이 꼭 그렇단 말이죠. 월초 놀다가 지금 여러분들 8월 월초 아닙니까? 이때 놀고 휴가 가고 놀다가 보름 지나가지고서 그때 가서 확 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맨날 악순환 된단 말이죠. 왜? 월말 동안 그렇게 피 터지게 하고 난 다음에 또 그런 계약들 실효할까봐 두근두근하자. 월초에도 놀지.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험 세일즈, 특히 영업은요 일 좀 하려고 그러면 그냥 보름 지나. 얼마나 시간 빠른데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월말이야. 그 맨날 월말에 하는 영업하면 맨날 말아먹는 거예요. 나올 계약도 말아먹는다고. 즉 마음이 느긋한 월초에는 안 나올 계약도 나와요. 반대로 안 나올 계약도 나와요. 그래서 영업 고수들은 그래서 월초에 엄청나게 집중을 합니다. 원래 그래서 이 월말쯤 되면 오히려 다음 달 영업을 준비하고 영업 하수일수록 자꾸 월말에 몰아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계약이지만 월초 계약하고 월말 계약은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이 기분과 느낌이. 왜? 월말에 계약하게 되면 그 다음 달에 실효날 가능성, 철회날 가능성 많아지고 또 월초에 퍼지니까. 그러면 또 다시 이런 악순환을 하시는데 이 강의 들으신 오늘부터 아마 그 순환을 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초조할수록 여러분 영업이 안 돼요.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은 초조한 상황을 안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스스로부터 클로징하라. 이 셀프 클로징이죠.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내가 설계서를 출력하거나 상품을 제안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어떻게 이걸 안 하지? 이런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이때 클로징 파워 굉장히 세져요. 즉, 제가 그 클로징에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설계하는 순간에 결판 나요. 내가 상품을 고객들한테 제안할 때 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미 그 클로징은 결판이네요. 첫 번째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야, 이건 내가 봐도 안 하면 이상한 거야. 이건 안 하면 정신병자야. 야, 이걸 도대체 이걸 왜 안 하지? 라는 느낌이 드는 타당성. 이 상품에 대한 제안에는 타당성이 첫 번째 확보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 아니면 말고. 물론 우리한테는 클로징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죠? 우리는 클로징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클로징이 돼야 계약이 들어와야 업적이 생기는 것이죠. 업적이 있어야 우리가 수당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뭐 아니면 말고 하는 느긋함이 있을 때 계약이 더 잘 돼요. 안달복달하고 매달리고 그러면 계약 절대 안 넣어요. 여러분들 영업 좀 오래 하시면 아실 겁니다. 고객한테 안달복달하고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클로징 파 점점 떨어집니다. 늘어지기 십상이고 고객 거절 처리 잘 안 돼요. 뭐 아니면 말고 한번 해보고 이런 느긋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월초에 영업하라 맨날 그렇게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결국 당신은 나에게 하게 될 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포커싱의 원칙이에요.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셀프 클로징은 뭐예요? 셀프 클로징은 야 이걸 어떻게 안 할까? 야 이걸 할 수밖에 없어라는 타당성이 있어야 돼. 제안에 대한 타당성.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고객을 클로징할 때 뭐 아니면 말고 라는 느긋함을 가지고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하면 이 정도면 됐지. 뭐 아니면 말고. 느긋함이 있어요. 그때 좋은 타이밍이 걸려요. 세 번째, 포커싱의 원칙은 결국은 당신은 나에게 할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신감 있는 사람한테 고객은 계약하기를 원합니다. 즉 타당성, 느긋함, 자신감, 이것이 바로 클로징의 세 가지의 마음가짐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느긋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느긋함. 자 그러면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내는 최강의 스킬은 무엇일까?
자, 이게 오늘 이제 핵심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고객의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는 최강의 스킬, 과연 그게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영업 고수들은 다 알아요. 이 고객의 최적의 클로징 타임, 상담 타이밍, 리저 타이밍을 잡아내는 아주 최강의 스킬이 무엇인지를 고수는 바로 아실 거예요. 뭡니까, 바로? 전화. 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 제일 하기 싫죠, 전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루에 전화 3, 40통 하는 사람 치고 내가 저실적자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응? 전화 많이 하는 사람이 약속이 많이 잡히게 돼 있고, 약속이 많이 잡히면 타이밍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개월, 1년 동안 연락 코빼기도 없다가 내 시적 급해갖고 처자가니, 그게 좋은 타이밍이겠어요? 결국은 내 타이밍이지, 그죠? 고객이 안 좋은 타이밍에 가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전화를 자꾸 찔러봐야 돼. 가장 좋은 기술은 카톡이나 문자가 아닙니다. 자꾸 전화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화라고 맨날 얘기합니다. 그냥 전화하세요, 고객한테. 그냥. 네. 그래야 타이밍을 잃게 된다고. 왜? 찔러보다 보면은 느낌이 와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영업 한 2년차 후반부부터는 전화하는 순간 딱 알겠더라고. 이 사람이 뭔가 느낌이 바뀌었거든. 내 전화 받는 태도와 느낌이 바뀌었어. 타이밍이 왔다는 뜻이거든. 이건 전화를 여러분들 자주 해보면 알게 돼요. 정말 하기 싫어서 월말에 실적이 좁혀서 억지로 전화하신 분들은 이 타이밍 절대 못 읽어요. 그렇게 해서 잡은 약속 깨지기 십상이고, 그렇게 억지로 한 전화 가지고 잡은 약속은요, 절반 이상은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잡은 약속조차도 고객이 이미 경계심을 잔뜩 갖고 있어. 타이밍은 되게 안 좋아. 안 좋은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섣불리 제안을 하니 그게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자꾸 찔러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강사님, 영업은 결국은 내가 진짜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 전화 정말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걸 열심히 해야 되는, 그거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화하는 게 재미있으면은, 그 세일즈 망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공부하는 게 재미있으면 누가 똥통학교를 갑니까? 운동하는 게 재미있으면 누가 건강할 것이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돈 모으는 게 재미있으면은 누가 거지로 살아. 그래, 안 그래요? 응? 전화하는 거 되게 싫지, 사실은. 그러나, 영업 고수, 억대어몽, 전화 진짜 많이 해요, 다. 이게 항상 근본이고 시작이라는 것. 결국은 찔러본 사람만이 타이밍을 이해한다는 것, 타이밍을 장악한다는 것, 최적의 위치를 잡아내는 최고의 스킬은 바로 전화 많이 하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깨우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루에 전화 2, 30통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져야 돼요. 내가 오늘 뭔가 진짜 크게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화는 안 해도 밥은 꿀떡꿀떡 넘어가죠? 반대 되셔야 돼요. 전화를 안 하면 밥맛이 떨어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돈 법니다. 영업하는 사람이 내가 전화를 많이 안 하면 밤에 잠이 안 오고 식욕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영업 엄청 잘해요. 연봉 최소 2억은 넘어갈 겁니다. 근데 영업 못 하시는 분은 뭐예요? 전화 안 해도 잠 잘 오고 밥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셨죠? 전화 많이 살길이라는 것, 고객의 타이밍을 잡아내는 최강의 스킬은 결국은 전화라는 것. 네, 그 다음에 클로징의 3원칙 뭐라고 하셨습니까? 셀프 클로징, 포지셔닝, 포커싱인데 결국은 타당성, 상품에 대한 타당성을 획득하라. 두 번째, 느긋함을 가지고 고객의 타이밍을 잡고, 세 번째, 자신감을 가지고 고객을 상대하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다음 강의 뵙겠습니다.